네, 이선엽 대표님하고 3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 또는 앞으로 좋은 전망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한 대 퍽퍽 맞고 또 쓰러집니다. 그럼요. 대표적인 게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네. 올해 4월 달에 있었고요. 물론 그거 다 무시하고 또 지금까지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셧다운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내년이면 멈출 것 같다라는 전망도 사실 있는 뭐 제일 중요한 키팩터일 것 같은데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금리가 제일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저는 일단 한번 큰 추세는 아닌데 쉬어갈 수 있는 명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법원에서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네.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니 당신의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걷었던 모든 돈을 네. 거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올 초에도 그랬지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5경 넘는 거 아시죠? 네. 한국 돈으로. 네. 그리고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의 12.6%를 현재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을 만큼 네. 재정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나마 관세를 걷어서 이 재정을 조금 보충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금리가 잠잠해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 그동안 관세 걷어서 그죠? 부족한 재정 메운다더니 이제는 그거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걷었던 걸 돌려줘야 되는 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걷었던 걸 돌려줬을 거에 대한 야 그러면 미국 재정 더 힘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더 찍어놔야 될 텐데 국채를 더 많이 찍게 되면 국채의 양은 많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라는 건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우려가 시장을 약간 뒤흔드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는 네.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건 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인 건데 사실 올 한 5, 6월 달만 하더라도 저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최소한 7, 8월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생각이 틀린 거죠. 네. 제 생각과 달리 했던 건 뭐냐면 이게 관세라는 게 보통 딱 확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확정이 된 게 없죠. 국가별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15%고 어떤 국가는 25%고 그것도 나름대로 또 협의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가 처음 미국이 하려고 했던 의도에 비해서 지금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국가한테 부과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부과가 안 된 데도 있고 또 품목별로 또 다르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관세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 같아요. 특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다 따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다행히도 맞습니다. 네. 환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버텨주는 힘이 됐겠지만 그거 아직 내가 다 떠안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일부 기업들, 안 좋은 기업들은 재고가 꽤 많았거든요. 뭐 있는 재고 옛날 가격으로 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관세가 확정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 했는데 네. 그게 한계에 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린 관세는 크든 작든 어떤 경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내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시장에서 물가를 올리는 게 관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유가도 있을 네. 거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주거비라는 것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와 믹스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우리한테도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방향성 요인은 네. 아니고 여러분들 사야 될 기회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올라가면 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 일부에서 저희들이 다뤘었던 그 이슈가 분명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어떤 시간 안에 분명히 우리한테 네.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발전되는지 네.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자. 마치 뭐 생각하면 되냐면
암세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지 보통 3개월의 추적 관찰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시장을 꺾어야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던져야 되는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게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인데 하반기 이제 남은 11월, 12월에 주도 섹터로 볼 만한 게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이오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올라온 게 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전략을 조금 짜주신다면요? 저는 네. 바이오는 1년 내내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되게 자랑스러운 게 이 바이오 기업들의 체질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바뀌었죠. 네. 진짜 기술력이 있어요. 네. 글로벌 어디다 내놔도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네. 대단해요. 최근에는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저희들 같이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바이오 네.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이 대형 미국에 있는 또는 글로벌에 있는 제약사들한테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을 합니다. 그게 네.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네. 그걸로 받는 건데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90%가 우리 편으로 뻥이었었어요. 그죠? 예전에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 사장님 비행기 탔다라고 뻥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질이 안 좋은 바이오 상장사들의 대표들이 꽤 많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거짓말한 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분명히 저 기업들 가보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장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이분이 어디 약대를 나왔대. 약대 안 나온 바이오 사는 거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도 얼마나 진짜 그 기술을 그렇죠? 핵심적으로 했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인데 지금은 10개가 있으면 5개 이상이 실제로 외국에 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더 많은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느 시점에 어느 회사가 정확하게 내가 판권을 이전합니다.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는 들고 있으면 무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바이오만 우리나라에 상장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옆에 반도체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옆에 뭐 증권주 올라가 이러면 그 유혹 때문에 내 거 언제 올라갈지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데 사실 지나 보면 다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잊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잊고 잘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2차 전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2차 전지가 좋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제 한국경제에 출연했던 네. 게 석 달 전이었는데 네, 네. 그때 분명히 방송에서도 2차 전지가 그렇게 아니라 ESS가 좋아지는 거라고 그것도 업계에서 최초로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전력이 없어서 네. ESS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의 질도 문제가 된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GPT로 이런 걸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챗 GPT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 전력이 안정적이지 않고 위로 확 솟구치기도 하고 밑으로 확 내려꽂기도 하는데 위로 솟구쳐도 정전이고 밑으로 내리꽂아도 정전이에요. 이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가 ESS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글로벌이라는 국가에서 AI가 두 가지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AI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려면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는 전력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야 나는 칩도 있고 다 있는데 전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못 돌리고 네.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지금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ESS가 답이에요. 자, 원전 좋죠. 네. LNG 좋죠. 네. 근데 지금 지으면 열흘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ESS가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서 저는 수요가 늘어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차 전지가 좋다가 아니라 ESS 쪽으로의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또 로봇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언급했던 뭐 섹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들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다 주변에 돈 벌었다, 지수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듣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 의심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한 조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알겠는데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싸게 사고 싶은 욕심 그렇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하나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부류는 새로 진입을 하셨는데 이 가격대 사는 게 맞느냐, 네. 이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애널리스트 생활도 20년 넘게 해봤고 분석이란 걸 참 오랫동안 했던 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단기 변동성 맞출 수도 없고 맞춘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 뭐 내가 당장 사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조금 더 6개월 후나 1년 후를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내가 팔 수 있겠느냐라는 네.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좀 물리더라도. 예, 물리더라도. 네. 왜냐면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내가 정말 싸게 사봐야지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제가 볼 때 허상이에요. 네. 이거는 날고기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요.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건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런 무리를 하지 말고 네. 만약에 그게 겁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예요. 그래? 맞습니다. 내가 좀 두려우니까 한 10번에 나눠서 오늘 좀 사보고 네. 빠지면 더 사보고 네.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지수 때는 길게 봤었을 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 변동성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진입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물론 좀 앞서도 말씀을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정리. 일단은 정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식 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상승장을 만약에 끝나고 나면 아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회자가 될 그렇죠. 장일 거라고 이거 확실히 봅니다. 그런 게 보이고요. 주식 투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약과 비슷하다. 그래서 네. 돈을 벌면 벌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게 네. 되고요. 손실을 보면 본전 찾으려고 계속 하시게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발을 들이면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왕 드릴 거라면 네. 돈 버는 쪽을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요.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배움이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여 가량 고생해 주신 이선엽 이사님 아니고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